네, 저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롱타임노시라는 피맥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. 일단 저희 롱타임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시는 맥주를 원하시는 양만큼 따라 드실 수 있게 셀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15종의 맥주 탭이 있거든요. 거기다가 팔찌를 이용해서 맥주를 찍고 따라주시면 주유소처럼 그 미터기가 그 맥주를 따른 만큼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, 피자 같은 경우도 저희 직접 도우를 다 쳐가지고 수제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롱타임노시라는 브랜드를 선택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, 뭐 그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좀 너무 회사 생활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고생도 하고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됐고요. 롱타임노시라는 브랜드는 이제 제가 대표님이랑도 조금 관계가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컨셉이나 이런 게 저는 브랜드를 볼 때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 것과, 그리고 브랜드 컨셉이 좀 확실한 브랜드를 좋아하는데, 그런 부분에서 이 브랜드가 제가 선택했을 때 굉장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선택을 했습니다. 한 3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회사가 좀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안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퇴사를 하고, 처음에는 제가 쉐어하우스랑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걸 하면서 이제 아는 형님 소개로 뭐 노가다도 한 1년 같이 나가서 돈도 모으고 이렇게 했었는데, 이제 쉐어하우스랑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사업은 아니기도 하고, 그리고 조금 정적이거나 좀 재미가 없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요식업 창업을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심해서 이제 이 브랜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 동원이라고 참치 다니다가 근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 맞기도 했고 회사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창업을 결심. 구체적으로 이게 창업 준비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,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어하우스랑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하던 기간이 있었는데, 이제 그거랑 이거랑은 업종은 다른데 어쨌든 그것도 좀 사업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한 2년 걸렸고, 이제 요식업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현장 일을 하면서 막 돈을 모았었던 적이 있는데,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고, 그다음에 이 브랜드를 선택해서 오픈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실질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돈을 모으는 기간에도 병행을 했던 건데, 일단 창업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도 많이 봤고 책도 좀 많이 읽었고 좀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뭐를 잘하고 뭘 못하는지도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판단이 안 되니까 창업 박람회도 많이 가보고 창업 교육 같은 것도 들으러 가고 하면서 이제 이런 브랜드는 이게 좋다,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. 그때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고르고 이제 브랜드가 선택이 되면 상권을 보고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 브랜드를 골랐던 것도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,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유동인구가 지나가다가 들어가고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리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찾아오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,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메인이 되는 상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조금 빠져도 가격이 싼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, 이제 아무래도 제가 첫 창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차라리 안정적인 상권으로 들어가자라는 판단도 있었고, 결과적으로는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들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상권, 집에서 뭐 차로 1시간 갈 수 있는 거리는 다 봤고요. 여기 말고도 공덕, 물레, 뭐 신도림, 신촌, 홍대 뭐 이쪽 근방은 다 봤는데, 개인적으로는 상권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주거랑 유흥이랑 오피스 상권을 크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이상이 겹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은 상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이면서도 주말에는 또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이 술 마시러 오는 유흥도 어느 정도가 겸비가 돼 있는 상권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판단이 됐고, 저희는 일단 오피스 상권이기도 하지만 일단 여성분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, 브랜드 컨셉 자체가 되게 막 왁자지껄하게 좀 막 어린 친구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온다기보다는 한 20대에서 30대 정도, 한 40대까지의 그 젊은 직장인 분들이 제일 많고요.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. 피자가 메인이니까 아무래도 피자를 제일 많이 드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피맥집인데, 맥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류가 많아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피자는 맛적으로는 확실히 차별화돼 있고, 맥주를 따라서 드시는 그 시스템이 일종의 조금 어떻게 소구 요소가 되는 그런 시그니처 메뉴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직접 따라서 드시고 그런 걸 좀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, 일단 뭐 브랜드에 따라서 뭐 상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원대 정도가 소요비가 됐고요. 뭐 창업 비용이 저렴한 브랜드나 뭐 이런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, 이게 식당 건물이 아니었어요. 그저 기존에는 이렇게 오락실로 운영이 되던 곳이었는데, 이제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방도 올리고 그 맥주 창고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버돼서 이제 금액이 더 올라간 거 있고, 초반에 이제 오락실로 운영했던 만큼 권리금이나 이런 측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오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9월에 오픈을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단계였고, 평균적으로는 한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순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순수익이 확 개선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, 이제 한 5천 이상이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순수익은 한 20% 정도는 가져갈 수 있고, 대신에 매출이 뭐 3천 중반에서 4천 나온다고 하면은 10% 초중반 정도까지 좀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
브랜드 컨셉이 확실하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게 생각이 들었고요. 손님들 입장에서는 요즘 뭐 맛이나 전문성 같은 경우는 요즘 맛없는 매장이 거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맛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, 추가적으로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, 이제 점주나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술집이잖아요. 그럼 술집은 흔히 말하는 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, 여기는 제가 오픈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, 막 그렇게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없었는데,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분위기가 되게 따뜻하고 차분하기도 하고, 연령대도 30대 40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술 먹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없는 게 점주 입장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더 수월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본인이 술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확실히 있어야 되고, 이제 그런 새벽까지 일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술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막 술집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취객을 상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못 하고 계셨다,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. 운영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건 상권에 따라서 다른 거고 뭐 천차만별이한데, 저희 지점에 한해서는 어쨌든 고정 비용이 낮지는 않게 세팅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따라와줘야지 수익률이 확 좋아지는 구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가 오는 부분이 있고, 나머지 운영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엄청 막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가지고, 그런 부분들, 사실 맥주집이다 보니까 이제 기숙이랑 성수기가 상대적으로 좀 나뉘어진다는 부분,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가게를 오픈할 때 다점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이 브랜드를 고른 것 중에 하나도 어쨌든 다점포로 나아갈 수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한 것도 있거든요. 지금은 일단 3개에서 4개, 뭐 5개 정도까지의 점포를 좀 운영을 하고 싶다는 게 지금의 목표고, 그때가 돼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점포로 나가는 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.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화면을 보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, 그리고 저도 막 셀카 찍고 동영상 찍고 이런 걸 아예 안 하거든요. 또 뭐 이렇게 제가 창업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재밌는 것 같고,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촬영 제의가 왔을 때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. 저는 창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교육이나 책을 좀 많이 보려고 했었는데, 이제 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.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막 가게에 매여 있고 다른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있어야 나도 생각을 하고 발전이 되는데, 확실히 매장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그런 게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 건 좋은데 뭘 개선할지 아예 모르면 개선을 못 하잖아요. 창업 교육을 많이 들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고, 그 비슷한 유튜브 채널 중에 맥형이라고, 맥형TV 그 교육을 수강을 했었는데, 이제 그때 만났던 뭐 창업 선배님들도 계시고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시고,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고, 책 같은 것도 읽으면서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들 적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되게 단순한 말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맛이나 퀄리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디 상권에서 내가 제일 친절하면 망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단순하게 했어요. 그래서 맛은 내가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만 하면 최소한 중간 이상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만약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뭐 예비 창업 준비생이시든 뭐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공부를 계속, 새로운 정보를 계속 얻으시면 이게 가게 발전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